오늘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그러나 놀랍도록 닮아있는 의료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보험금 지급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한국에서는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그들이 왜 스스로 진료 현장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총성, 그리고 한국의 침묵. 전혀 다른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단적인 현상들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을 둘러싼 복잡하고도 냉정한 의료 시스템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상상하기 힘든 구조일 겁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 하나의 기관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관리합니다. 마치 전국을 잇는 단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와 같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그나, 에트나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보험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마치 수백 개의 각기 다른 민자 고속도로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즉 환자들은 이 수많은 도로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과 복잡성이 따릅니다. 각 보험사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보험 상품, 즉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플랜은 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비싸고 어떤 플랜은 그 반대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의사와 병원들의 목록, 즉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엄청난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들 역시 이 수많은 보험사들과 각각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똑같은 감기 진료를 하더라도 A보험사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B보험사는 5만 원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C보험사는 지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진료 기록 전체를 요구하며 몇 달씩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어떤 보험사 환자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고 쉽게 지급하는 보험사를 선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의사들이 특정 보험을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살해당한 CEO가 이끌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급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진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상세한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급을 지연시키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아예 이 회사의 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EO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특정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른 수많은 보험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일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정반대의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 살 때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창구에서 지불했던 돈은 불과 몇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저렴한 비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훌륭한 시스템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그늘에는 낮은 의료 수가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수가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수가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특히 소아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는 수십 년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수술을 집도하는 것보다 10분짜리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수년간의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샘 근무와 의료 소송의 위험을 감수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 남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비급여 분야로 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과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불만을 터뜨리고 한국에서는 의사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문제는 돈의 분배로 기결됩니다. 유료 서비스라는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라는 공공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이드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할 형편도 안 되는 어중간한 계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해 마켓플레이스라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시장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공제 형태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의 경계선에 있는 수많은 중산층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고 민간보험을 온전히 자기 돈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한 달에 $500, $1000.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인당 매달 70만 원에서 14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쌓인 가족이라면 한 달 보험료만으로 수백만 원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유료난민이 되거나 살인적인 보험료를 감당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풍선과 같습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사의 지급을 강제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면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주면 그 비용은 결국 보험료나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캐나다나 영국처럼 전면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지만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극심한 대기 시간에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많은 캐나다 의사들이 더 나은 보상과 환경을 찾아 미국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자유가 넘치는 시장 중심의 미국 시스템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시스템의 한국. 두 시스템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겪으며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EO 살해 사건과 한국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정한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일 것